자, 여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좋았는데 제임스 숀 박사가 오늘도 확고한 강제장이 아니고 강세장이죠. 방송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임스 숀 박사, 캐나다 국적을 가지신 분이죠. 며칠 전에 한 미국 분이 제임스 숀 박사가 캐나다인인데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미국 경제를 정확하게 보니까 제임스 숀 박사를 팔로우하시오 이렇게 이런들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숀 박사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데 제 아버지가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제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저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살다가 어머니를 따라서 아마 캐나다로 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아버지가 제임스 숀 박사는 캐나다 사람인데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제임스 숀 박사 제 아버지가 미국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정사가 어떤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에코노미스트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로서뿐만 아니고 생활인으로서 좀 넓은 시각을 보는 제임스 숀 박사가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제임스 숀 박사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투자라는 겁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과 미국의 재탄생이 가져올 새로운 장기 강세장입니다. 미국의 재탄생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가 아닙니다. 체제 교체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공장이 낡아가고 부채가 폭발력 증가하는 동안 전 세계를 지원하는 데 지쳤습니다. 이제 진정한 힘은 에너지, 제조업, 공급망, 반도체 전력망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을 본국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AI는 과대 광고가 아니고 그 성장 주기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전자 그리고 산업력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쉬운 케인즈주의, 정부 지출을 통한 수요 부양, 케인즈주의는 주로 수요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금리라든지 통화량을 가지고 불황이 오면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풀고 좀 가열되면은 금리를 높이고 통화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시키고 케인즈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공급 측면 성장, 자본 지출의 폭발적 증가 그리고 미국의 재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장기 강세장이 도래했습니다. 트럼프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뿐입니다. 새로운 장기 강세장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은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닙니다. 제국주의적 흐름 대신에 새로운 도약을 선택하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주도 세계평화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탄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재탄생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가장 확신한 투자 종목을 아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유망 성장주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주가 상황이 여러분 약간 흔들릴 때도 항상 그래서 올해 무난하게 S&P 500이 8,000에서 8,400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제임스 숀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본국 중심의 재산업화, AI와 하드웨어 기반의 장기 성장 주기, 공급 측면 중시 경제학과 자본 지출의 폭발, 미국의 장기 강세장 이게 제임스 숀 박사 주장인 겁니다. 하나의 투자 가설이니까 여러분이 참조해 보셔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 낮추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문제는 공급망의 혼란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낮추는 것은 굉장히 악재다 그렇게 보는데
유럽이 금리를 낮추는 걸 보고 정신 나간 놈들이다 이렇게 제임스 션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이 지금은 일시적인 공급망 혼란 때문에 물가가 좀 오르는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급격하게 경제를 축소시킬 것이다. 정신들 좀 차리라. 유럽의 에코노미스트라. 이렇게 이런 제임스 션 박사 야단을 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입니다. 그래 통찰력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 통찰력을. 여기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스테판 박사 학문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오늘 스테판 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대개 거래되는 자산들은 수명이 짧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디지털 자산의 왕중왕인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도시의 성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도시의 성장. 도시는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런 통찰력을 누가 제공하겠냐. 이거는 경제학이나 이런 걸 한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주장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오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까 마크 합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망할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배당금은 못 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은 대단히 강력하게 성장할 걸로 봅니다. 물론 100% 내 가설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 마크 하비처럼 MSTR이 구조적으로 볼 때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보는 겁니다. 공부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다 공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마크 합이라는 은퇴한 소액 투자자 이야기를 보고 그다음에 스테판 박사가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통찰력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천금 같은 통찰력입니다. 도시는 수색에 걸쳐 수명을 가지는 반면에 기업은 대부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짧은 수명을 가집니다. 도시는 파월로 맥법칙적 특성을 보여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기업은 기하급수적인 치수적 성장을 합니다. 상승과 하락세를 보입니다. 경제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수명이 짧은 미시경제적 금융회사에서 거시경제적 현실에 기반을 둔 요새 같은 실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스트레티지 주식은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비트코인 국채로 변모하면서 맥법칙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금융공학은 요새 주변의 일종의 도시를 건설한 시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애리조나주 투손 주민들의 총 개인자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스테판 박사 이야기 다 감 잡으시겠죠. 여러분 이걸 감을 잡으시게 되면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성장은 치수적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산 성격이 다 다른 겁니다. MSTR은 어떻게 성장하냐. 원래 기업이었는데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그 기업이 사업 모델을 바꿔가지고 대차대조표의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축적한 회사로 사업 모델을 상당부 바꿔버린 겁니다. 사업 모델을 바꾸고 난 다음에 도시 성장처럼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 성장처럼. 그죠? 예. 스트레치즈란 회사가 이제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 돼버린 거. 비트코인 또 다른 형태의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트코인이라고 그걸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처럼 성장 모델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비트코인과 MSTR에 대한 장기 투자자가 될 수가 있고 가격 폭등락에 관계없이 굉장히 담대하게 여러분들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진짜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경제학 학위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제학을 한 사람에서 나올 수 없는 통찰력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경영을 한 사람에서 나올 수가 없는 통찰력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유되시면 비트코인 조금 사시기 바랍니다. 여유되시면 MSTR 조금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쌀 때. 예. 당신이 책임지겠냐? 내가 책임을 질 수는 없죠. 그러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시 복습할 때 이것만 고정으로 놓고 영어하고 이런 한글을 한 10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글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음독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스테판 박사만이 할 수 있는 통찰력인 겁니다. 투자 조언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지혜인 겁니다. 도시처럼 성장한 도시 성장 모델로 MSTR의 성장 모델로 바꿔버린 겁니다. 뭘 하면서 사업 모델을 바꿔가지고 대차대조 비트코인을 포함하면서 도시 성장 모델로 바꿔버린 겁니다. 도시 성장이 뭐냐? 도시 성장은 몇 법칙을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정보를 다음에 복습하실 때 고정화면을 가지고 10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40년의 연구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40년의 연구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들 정보를 변별해서 여러분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축적이니까. 오늘 방송 가운데 딴 부분을 놓치더라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 계열 투자 그리고 지금처럼 여러분들 가격이 많이 내렸을 때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 손을 왜 대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지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쌀 때 산 사람들한테 왜 장기 투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여러분들 그걸 주는 겁니다. 박가치님 고맙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정보인 겁니다. 예. 여기 오늘 보시면은 이분이 얼마나 집요한지 스테판 박사가 몇 법칙에 대한 여러분 하도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동원한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의 몇 법칙에 따른 성장을 다시 증명한 겁니다.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새로 동원해 가지고 아무도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전문적인 거를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몇 법칙을 다시 검증한 겁니다. 몇 법칙을. 몇 법칙을 여러분 보시면은 비트코인 몇 법칙 모델이 ADF, PP, KPSS, 앵글 글레이즈 등 4대 표준 계량 경제학 검증을 모두 통과하여 수학적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딴 거는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없고 스테판 박사님이 계량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4가지 검증 방법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시간에 5.8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하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딴 거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너무 복잡하니까. 몇 법칙 수식이 보여주는 유의미함은 단순한 통계적 착시나 우연이 아니고 데이터 이면에 실제하는 진정한 구조적 관계임이 입증됐습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이야기했죠.
과학은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과학은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과학은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구조를 찾아내는 겁니다. 구조를. 구조적 관계를 입증한 겁니다. 시간의 5.8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여기, 예. 비트코인은 로그 시간 단위로 진행됩니다. 예. 평균 수익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변동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지금부터 10년이나 20년 정도는 20% 이상은 성장할 겁니다. 29% 정도 한 10년 성장하고 그다음 한 25% 그다음 10년 성장하고 그다음 떨어져서 한 30년 차 되면 13% 정도가 떨어지겠죠. 지금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거죠. 비트코인은 시간이 흐를수록 초기 같은 폭발적인 대박 수익률은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했던 가격 변동성도 함께 가라앉으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꽤 우량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격이 그렇게 썩 기대한데 못 미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멀리 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주옥 같은 여러분 논문입니까. 비트코인은 도시처럼 성장한다. 저는 이렇게 과학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구조를 탐구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여러분들 자산들 기업의 주식들은 지수적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도시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도시는 어떻게 성장? 몇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기업 성장과 아주 대조적인 겁니다. 이걸 2024년에 논문을 발표했네요. 2024년 12월 14일 비트코인은 is a shining city. 빛나는 도시다. 이런 논문을 여러분들 몇 명 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허당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논문을 읽어야 되거든요. 좋아요가 5명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념비적인 글들인데 이런 걸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가격판에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그것만 관심 가지는 겁니다. 그게 열받는 거죠. 가격이 내리면 열받고 이러면 가격이 오르면 좀 기분 좋고 그러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빛나는 도시다. 빛나는 도시처럼 성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과학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고성장 무슨 반도체 주식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빛나는 도시입니다. 비트코인은 수명의 10년 안팎에 불과한 하향식 기업 구조와 달리 수백 년 이상 유기적으로 지속되는 도시의 메커니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이런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고정화면하고 한 10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인프라 비용은 줄고 도시가 생산해내는 부의 생산량은 초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몇 법칙이 작용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거대한 디지털 메가폴리스로서의 이 법칙을 정밀하게 따릅니다. 비트코인은 메가 도시처럼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이런 투자한 자산이 빛나는 도시처럼 성장하는 자산인 겁니다. 그런 자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엔비디아조차도 그런 자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해자 독점 경쟁력인 모트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경쟁사에 해가지고
네트워크 가치가 채택률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메트칼프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간의 6제곱 정확하게 5.89라는 가공할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트칼프 법칙, 네트워크 법칙, 네트워크 자산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사용자 수는 일수의 3승에 비례하니까 두 개를 곱하면 6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옥 같은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뭡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주옥 같은 글을 16명이 좋아요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논문을 16명이 이런 2023년에 나온 논문을 2024년 12월에 나온 논문을 16명이 좋아요 정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판 박사가 계속 이런 글을 내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관계없는 겁니다. 주옥 같은 논문인 겁니다. 여러분 비싸게 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아직 안 산 사람들은 좀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학적 궤도가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의 총자산 규모는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5대 도시의 부를 모두 합친 수준을 넘었을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개인의 은퇴 계좌와 기업의 자산 편입을 넘어서 국가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 통화 공급량 규모의 글로벌 요새가 될 전망입니다. 리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개 요약입니다. 북미 기업 2만 5천 개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반감기는 10.5년에 불과합니다. 지수 함수적으로 소멸하지만 도시는 문명의 용광로로 수세기 동안 생존합니다. 과거에 지인 뭐 이런 회사들 다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화려하게 떠오르는 회사들도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고성장 기술주에 투자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저평가됐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건 차원이 다른 투자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기업 조직이 아닙니다. 도시처럼 상향식으로 유기성장하면서 나카모토 분산 합의 프로토콜의 아름다운 설계 교율을 따릅니다. 도시하고 똑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 망인 겁니다.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에 따르면 도시는 인구 증가 시 인프라 비용은 0.85제곱으로 절감되고 GDP 등 생산량은 1.15제곱으로 늘어난 초선형적 효율성을 가집니다. 비용 대비 성과가 맥법칙에 따라서 성장하는 겁니다. 10개 이상의 메타 네트워크 생태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채굴 라이트닝 사용자 개발자 거래소 등 10개 이상의 복잡한 하이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그냥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 망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망 거대한 네트워크 망입니다. 이렇게 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복잡한 망으로 도시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대한 망인 겁니다. 비트코인 생태계의 네트워크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채굴 네트워크 라이팅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 개발자 네트워크 가맹점 네트워크 교환 네트워크 풀로드 네트워크 규제 및 법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협력적으로 맥법적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해 왔습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사용자 채택량이 출시 기간에 3제곱에 비례 성장하고 네트워크 가치는 이 채택률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가치는 시간의 6제곱에 비례하여 폭발합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이퍼 비트코인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하니까 다음에 다시 여러분 제 방송 보실 때 고정시켜 놓고 눈 뚫어지게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어렵지만 회사를 파괴하는 건 쉽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트코인 계열 투자하고 고성장
주로 하고, 비트코인은 탁월한 설계와 다양한 피드백 루프 덕분에 몇 법칙을 따릅니다. 기업은 하향식 조직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활기차게 성장하는 도시와 같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도시와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대다수가 작업 증명 기반의 성장을 하지 않는 알트코인들은 도시보다도 기업에 더 가깝습니다. 제프리 웰스와 그의 동료들은 도시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인구의 0.85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반면에 GDP를 비롯한 주요 생산량 지표는 인구의 1.15제곱에 비례합니다. 도시 규모가 2배가 되면 투자 수익률은 약 25% 증가합니다. 도시 규모가 10배 커지면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가 무려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은 도시 성장처럼 성장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모든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모든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40년 가면은 모든 기업들은 업종 불문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인 거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런 네트워크망이기 때문에 보통 기업 자산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는 거죠. 도시는 기반 시설, 교통, 공공서비스 필요한 수많은 네트워크 구성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인구가 증가되면 도시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몇 법칙을 따르는 것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파리, 분베이, 토론토, 시카고, 시드니 도시 성장,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비트코인 성장. 비트코인 성장과 도시 성장을 몇 법칙에 닮은 꼴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대단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2034년 또는 35년에는 비트코인 사용자 수도 2억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당 도시들의 도심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스테판 박사가 2024년 12월 14일에 발표한 비트코인은 빛나는 도시다 이렇게 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를 했는데 다음에 재방송 한번 들으면서 완전히 소화하셔 가지고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특별한 자산인 거예요. MSTR을 또 여러분 특별한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MSTR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반도체 섹터 주식이나 기술 섹터 주식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나스닥 추종 주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아주 특별한 그런 주식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무슨 가끔가다 댓글 보면 막 코인 방송 하는데 그거는 용어 자체가 이미 불경스러운 겁니다. 코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라고 정확히 불러야 되는 겁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사유 구조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 입에서 코인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이 세상이 악하지만 정말 지난 2024년 12월에 그런 비트코인 샤이닝 시티라는 그런 논문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런 비트코인을 만나는 것은 운명적 투자지 않습니까? 운명적 선택.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도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뭐 한 개가 아니더라도 0.001 정도도 안 갖고 계시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대칭적 투자인 거죠. 하방 위험은 적고 상방 위험은 엄청나게 큰 투자지 않습니까? 비대칭적 벳 혹은 컨빅션 벳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서 나왔으면 그렇다 이렇게 볼 건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와이오밍주의 71세의 상원의원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오늘 여러분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원의원이 여러분들 투자 자문가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국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중하는 것은 지금 미국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대칭적인 베팅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 재무부가 금세기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대박 투자 기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정부가 하시라도 빨리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하방 위험 손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상방 잠재력 이익은 세대적 수준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거는 20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정도 소리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상원 의원이 예? 미국의 재무부에게 여러분들 뭡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미국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대의 비대칭적 투자 기회다 이야기죠. 대박 투자 기회다 이야기죠. 미국 정부가 하시라도 이런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비축을 바로 가동을 해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검은 보화를 축적하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 이 사람이 이런 투자 전문가면 투자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건데 이게 투자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미국의 상원 의원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제 예,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원의원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투자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투자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게 투자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재무부에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투자자들한테 야 당신들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스페이스 X에 투자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가격 떨어진 비트코인 사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 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참 대단하네요. 예,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미국 재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대칭적인 베팅입니다. 하방 위험은 적고 이익은 엄청난 투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여기에 리카르도 셀린이라는 작가가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글을 보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국가적 자살행위라는 점을 재무부가 인정한 꼴입니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은 진정한 화폐의 괴물을 포악하기 위한 보기 드문 기관의 사냥입니다. 개인의 사냥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제도적인 화폐가치 타락 시스템에 대한 유일하고 합리적인 대응은 현금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찍어낼 수 없는 진짜 생산적인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 루미스 의원 이 이야기를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써서 업사이드 제너레이션을 세대를 이어서 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한 개인한테 여러분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그냥 주어만 미국 재무부를
그냥 아무개라고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미국도 이런 정치인들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사람을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신념 있고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부분에 확고한 그런 여러분들 결의 같은 게 있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훌륭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당신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분 이야기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 스테판 박사 이런 그런 주옥 같은 논문을 이런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16명 밖에 이러면 안 읽은 겁니다. 예? 여기 오늘 부에노팡님 고맙습니다. 예. upside the generational이라고 하죠. generational. 세대적 투자다야. 세대적 투자. 그냥 투자가 아니고 세대적 투자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데 소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팀 스캇 이런 상원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산은 금융 미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다음 혁신의 시대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그저 뒤처져서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도합니다. 저는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주도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대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 주옥 같은 명언이고 이거를 깊이 새기셔 가지고 0.002개도 안 갖고 계시면은 좀 분발하셔 가지고 현금 내서 여러분들 6만 불 7만 불 초반대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이 조 버넷이 스트라이브사의 부사장이 향후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현재 모두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조 버넷이 하이퍼 비트코이나제이션, 하이퍼 비트코이나,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냥 투자 이렇게 간단한 투자가 어딥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투자가 무슨 스페이스 X가 여러분들 투자할까 말까 하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픈 AI에서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경쟁에 이런 노출돼가 이런 마진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냥 묻어두는 투자인 겁니다. 예. 한국에 좀 똑똑한 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드 사츠 호덜이라는 팔로가 1219명인 젊은 분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분들 여러분들 시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프 스왓슨이라는 사람이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걸 다 팔아가 전부 다 비트코인을 사버린 겁니다. 은퇴하신 분인데 비트코인이 더 나은 어떤 것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인용해 가지고 이 젊은 분이 비트코인은 더 나은 기술로 대체될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더 낫다는 게 정확히 뭐지? 더 빠른 거? 더 저렴한 거?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최종본입니다. 비트코인은. 그래 절대 입에서 제가 이런 코인이라는 이야기 절대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건 비하하는 이야기고 암호화폐하고 다른 암호화폐하고 여러분 섞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최종본인 거죠. one and only one인 거죠. 이 스택 사츠 호들 서울에 있는 똑똑한 이름 젊은 분입니다. 세상 인구가 80억 명,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지금은 0.2 비트코인이 평범해 보일지 몰라도 10년 뒤에는 한 가정이 보유한 0.2 비트코인이 그 가정의 경제적 자유를 지켜주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재정적 요새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미래에 얼마에 샀냐 보다도 왜 그때 안 모았냐를 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샀냐 이게 아니고 왜 그때 그냥 그걸 귀에 그냥 담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을까. 0.2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이 비트코인 소유자 가운데 최상위 1% 안에 든다는 겁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지? 이 젊은 분이 글을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분의 여러분들 우리가 통찰력을 좀 빌려다 쓰는 겁니다.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스페이스X의 주식을 최고가에 사는 겁니다. 이거는 지능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며칠 동안 스페이스X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네요. 여러분들은 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훌륭한 회사고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업가는 사실인데 상당히 비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포스팅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비트코인이 내릴 때는 모두가 조롱합니다. 비트코인 오를 때는 모두가 숭배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대로인데 인간만 바뀝니다. 아마 비트코인 가격 좀 올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실방송 무진장이 많이 들을 겁니다. 그게 사람인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비트코인 내릴 때는 모두가 조롱합니다. 비트코인 오를 때는 모두가 숭배합니다. 이 여러분 젊은 분 이야기가 착한 겁니다. 0.2개를 가진 게 지금은 여러분 우습게 보이죠. 그러나 대단한 거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주구창창 여러분 강의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자녀들에게 일할 필요 없는 삶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가치를 저장하고 자유를 지키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유산은 돈이 아니고 돈에 대한 사고방식입니다. 가치를 보존하는 거예요. 가치를 보존하는 거.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훌륭한 회사고 잘 될 것은 사실인데 135불 정도는 저는 전혀 안 산다는 겁니다. 관심조차가 없는 겁니다.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훌륭한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이다 이야기죠. 그러나 모든 투자는 상대적이니까 어디에 투자할 거니까 이 문제니까 135불 주고 스페이스X를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치? 비트코인이 특정 주체가 많이 들고 있다는 이유로 죽는다면 애초에 그럴 운명이었던 겁니다. MSTR이 이러면 한 3% 5% 가진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죠. 많이 가지면 좋은 거죠.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직장 10년 다니며 깨달은 것은 회사에 생각보다 돈을 모으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닌데 10년 넘게 다녀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모으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여러분 쓰는 걸 조절하지 못하면 집을 왜 삽니까? 비트코인을 사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진짜 저 양반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한 분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얼마를 모으냐.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 안 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한번 알아보는 시도를 하지 않아 놓쳤다면 아쉽지 않습니까? 알아보고 나서도 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필독스 한 권을 접해보시기가 필독스 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한 일주일분만 딱 들으면 머리에 감이 딱 올 거 아닙니까? 책 안 읽어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방송 여러분들 주말에 드라마 여러분들 모아서 보듯이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른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게으른 겁니다. 지적으로 엄청나게 게으른 겁니다. 탐구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가격이 6만 달러일 때 무섭다고 하고 10만 달러 넘기면 비싸다고 하고 20만 달러 되면 왜 더 안 샀냐고 후회합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예. 세상은 계속 더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이고, 예. 한국 돈은 더 많아질 것이고, 예. 의문짓은 더 심해질 것이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계속 내려갈 것이고, 예. 소음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